행정관 중에 역술인이 무려 4급으로 4급 행정관으로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박근혜 때는 트레이너가 그때 4급으로 네.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7급부터 뭐 5급까지는 일상적으로 외부에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만 4급 행정관 정도 되면 사무관급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나 그렇게 막 앉힐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뭐 고시를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해당 실무 경력이 있어갖고 옮겨왔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민간인이든 역술인을 4급 행정관으로 취업을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뭔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무슨 뭐 정무 감각이 있고 일을 잘해가지고 무슨 정책 실무를 받겠어요? 결국은 안에 있는 놈들 관상 보고 이 새끼 배신의 상인데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했던 장어 갖고 지내는 제사나 온갖 굿짓거리들을 다 하고 다녔던 거 아니냐는 이 거예요. 말은 이제 오마이 TV에 나와가지고 신용한 윤석열 캠프 당시에 정책총괄 지원실장, 지금 민주당의 소속인데 아무튼 이분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씨고 김모 씨랍니다. 이름도 김모 씨고 뭐 삼족오 협회 삼조고. 그거 일본이잖아. 아니 원래는 이거 고구려긴 한데 아 그래요? 예. 주몽. 원래 이제 태양 태양을 숭상하는 모든 종교나 그 국가 집단 안에서는 그 삼조고가 사실상 태양을 물고 오는 또는 태양에서 내려온 사자로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신 관련한 이게 있는 나라들은 다 삼조고를 삼조고. 전부 다 이제 귀하게 치긴 하는데 그래서 이 새끼들도 삼조고 협회 소속이라는 협회가 거죠. 만들어져 있고 5대 명산에서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동시에 구슬하고 있다. 이게 무슨 돈으로 했을까요, 이거를? 그리고 세금이죠. 이 구슬에 대한 비용이 지금 재수용품까지 뭐 해서 보면은 1억 5천 가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매월 계속하고 있다. 그럼 소하고 돼지 10마리씩 잡았네요. 이것도 전부 다. 그래서 뭐 김건희를 내줬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올라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입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쩌다 이거 이렇게 아니, 재정국가도 아니고 실제 옛날에 그 민비나 고종도 진령군이라고 아니지 그 안에다 신당을 차려놓고 제 구슬하고 이걸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썼었다고 하잖아요. 실질적인 그 나랏 일을 좌지우지하는 진령군이라고 하는 무당이 있었다라는 역사가 있는데 얘네들도 똑같은 거예요. 거니 진짜로 지가 제대로 된 무당이었으면 지가 직접 다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뭐 보면 안다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전 선생 거기서 방송하면서 물어봤는데 김건희 사주는 그런 신기가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래요. 아예 다른 사주야. 그냥 자기가 뭐 있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그래놓고 이상한 사람들 찾아가지고 계속 뭐 구신하게 만들고 이러고 있고 이거 다 세금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매달 제사를 지낸다잖아. 구슬.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 지금 국짐을 비롯해가지고 사실 국짐에 법 전문가들이 제일 많잖아요. 검사 출신도 많고, 법대 나온 놈들도 많으니까. 거의 판사, 검사가 수두룩하잖아, 국회의원들 중에. 근데 이 새끼들이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다 넣었어요. 근데 구속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우리가 흔히 들어볼 수 있는 사안인 거고 거기가 법적으로 반론을 내는 건 맞는데 체포영장 자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케이스는 우리 헌정사에 없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체포가 안 됐어야지 가능한 건데 거의 대부분 체포가 되거든요. 대부분 체포영장 갖고 갔을 때 나는 안 되라고 버티는 놈이 없어. 조직폭력배부터 전직 대통령들까지 다 잡혀가죠.
버틴 적이 없었어요. 체포영장이 나오면. 근데 처음으로 우리 헌정사에 대통령이란 놈이 이거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게 맞다고 법원에다가 이 미친 집단들이 변호사 집단, 국짐 집단들이 이의신청을 낸 거예요. 한 방에 기각됐지. 거기다가 체포로 하러 온 사람들, 경찰청이나 뭐 공수처나 이 담당 이 공무원들 150명에 대해서도 또 얘네들이 고소고발했어요. 주말에 기각돼 버렸습니다. 이 체포영장을 기각시킨 사람이 저기예요. 조국 교수 2년 때렸던 새끼예요, 판사. 헐. 근데 걔도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니네 편 못 들어주겠다고 기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만큼 얘네들은 이 법도 뭘 또 모르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는데 그냥 억지로 우기는 거야. 알면서 우기는 거예요. 넷째랑 들어 눕는 거 어떻게라도 하나만 걸려라 이런 거지. 그래 지금 40명 가까운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가가지고 현장에서 지네들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발휘해서 경찰을 막겠다 이런 마음으로 앞에 가 있다고 하는데요. 체포영장에 그것도 내란죄에 대한 체포영장에 불응을 하게 되면 이 새끼들도 다 현장 체포입니다. 아이고 잘 됐네. 108명 다 오지 뭐해 40명 모았니? 다 와라 다 와. 왜 안 온 놈들은 뭐야? 그 40명 애들은 뭔가 이제 윤석열과 함께 뜻을 같이 하겠다라고 순장조로 스스로를 밝힌 애들이잖아요. 저는 오늘 오후에라도 체포영장이 강행되고 이 국회의원 애들이 현장에서 몸싸움을 해서 그 경찰 그러니까 체포조들하고 직접 부딪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현장에서 바로 체포거든요.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이걸 방해하는 사람은 영장 없이 바로 체포가 됩니다. 그것도 국회의원이라도 상관없이. 그러면 이 40명이 현장에서 체포되는 꼴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개긴다고 치면. 저는 이걸 너무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체포가 되면 내일 특검 재부의 관련된 투표를 하기로 했거든요, 민주당이. 좋은데? 못 나와요. 40명이 자동으로 걸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적위원회에서 빠져버리게 된단 말이죠. 허허. 그럼 무조건 192석 가지고 통과를 시키고도 넉넉하게 남는다. 아이고. 끝까지 개겨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번 탄핵 심판안에서 주말에 내란죄 행위를 빼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란죄는 법적으로 지금 체포 구금 뭐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인 건데 그건 형법상만 네. 빼기로 했고 헌법상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형법상으로 있는 거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쟤네들이 시간 끌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내란을 했고 헌법을 안 지켰고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있고 불법적인 계엄을 한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탄핵 여건이 되니 헌법소를 안 하고 있는 대통령의 의무를 안 지켰으니 이 것만 가지고 심의를 해줘라라고 지금 그 탄핵 소추에 관련된 그 대목 안에서 형법상의 내란죄를 철회를 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권성동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권성동이 박근혜 때 법사위원장이었어. 자, 권성동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형법상 범죄를 제외하고 헌법 위반 사항만 포함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형법상 범죄는 형사재판의 대상이라며 재의결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17년 헌법재판소도 탄핵소추 사유가 바뀌었더라도 국회 재의결이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바뀐 게 아니에요. 기존에 집어넣은 것 중에 형법상의 내란죄를 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뭘 새로 집어넣은 게 아니야. 바뀌었다고 하면 죄목이 줄어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재의결이 어쩌고 이걸로 해갖고 다시 해야 되니, 다시 해야 되니 어쩌니 지랄이야. 불법이니 뭐 아이고. 그래서 이거 법을 모르는 새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가 탄핵을 해봤잖아. 지가 해봤는데 어? 이게 말이 되나? 지가 해봐놓고도 지가 했던 짓을 거꾸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리고 딴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새끼들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헌재도 그렇고 변호인단이 아직까지도 정식 선임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석동현이하고 누구죠? 방통위원장 걔 도망갔다네. 둘이서 지금 나와서 논리들을 만들어내고 번인게 있는데 냈다던데요, 보니까. 응? 번인게 둘이가 냈다던데. 둘이 냈대요? 네, 김홍일. 김홍일하고 둘이 냈으면 다른 사람은 못 구한 거예요. 그냥 친구들 둘이서 지금 이걸 맡고 있는데 얘네들이 윤곽근. 탄핵에 관련해가지고 답변서를 내놨는데 이게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룬의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다며 탄핵 심판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게. 사람을 죽였다가도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물건을 훔쳐왔는데 원래대로 갖다 놓으면 죄가 없는 게 없어지는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없는 게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동안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 신체 등의 침해가 없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왜 없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가지고 장갑차를 몸으로 맞고 총을 든 군인들하고 맞서 싸워야만 했었던 그러니까. 그걸 안 죽었잖아요. 전 세계가 안 죽었잖아요.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죽어서. 참, 진짜. 근데 진짜 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가 맞나 싶기도 하고 말장난이야. 이게 다. 대한민국의 법으로 산다는 율사들이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막무가내를 부려도 될 정도로 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스운 건가? 아니, 그리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가 계엄을 취소했어? 국회에서 해가지고,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해가지고 취소하게 만든 거잖아. 지가 뭐 중요한 거. 했는데? 아니, 근데 결론적으로 아무도 안 내가 다쳤잖아. 하려고 그랬는데 국회에서 해산시키면 못했잖아.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해산시킨 국회가 잘못한 거라니까?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살인 미수죄는 왜 있는 거야? 안 죽었잖아.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난 살인 미수로 무죄네, 나를 무죄. 아주 그냥. 심판할 이유가 없어졌어. 살인 미수죄가 아이고. 왜 있냐고. 병신이야?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나라 법 자체를 집행하는 이 기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혜와 권한과 그거에 대한 이런 무책임, 이런 짓거리를 해놓고도 나중에 또 변호사를 할 수 있고 검사를 할 수 있고 판사를 할 수 있게끔 내비둔다고 치면 사실 이거는 지네들을 위한 무법 편지밖에 안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 왔죠,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진짜 선량한 국민들과 일반적인 사람들만 법을 지켜왔던 거고 저 새끼들은 지들한테 유리한 법으로 상대를 압박할 때나 법법했던 거지, 준법했던 거지. 그렇지. 지들 불리한 상황이 되면 법은 하나도 안 지키는 개무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놈들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 임내, 대한민국의 리더 임내, 공무원 임내, 고위 공무원 임내, 국회의원 임내, 이런 것들이 이러고 지금 대한민국을 망쳐왔던 거예요. 그런 놈들을 뽑아주는 인간들도 참, 진짜. 애처롭다, 진짜.